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업비트 창을 보면 체인링크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데 되게 의외네요. 저는 체인링크가 좀 조정 장세가 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오후부터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사실은 제로엑스를 많이 눈여겨봤는데 지금도 이제 눈여겨보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즈도 좀 약간 좀 상승세가 좀 깊고 특히나 이제 체인링크가 막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가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알트코인 순환매 장인 건 맞고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여 주냐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 들어왔을 때부터 3만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까지 급작스럽게 올리고 나서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삼각 수렴 부분을 계속 삼각 수렴 중이고 이 삼각 수렴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마 이번 주 정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어떤 그 행정 체계 자체가 이전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첫 단계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당분간은 올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한 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도 비트코인을 위한 장세에서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진짜 알트코인 장세 있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게릴라 알트코인 장세가 아니라 전반적인 알트코인이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장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총 상위부터 시총 중위부터 시총 하위까지.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수렴으로 봤을 때도 이번 주가 비트코인은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많은 차티스트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 차트 패턴을 보면 사실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두 개가 나와요. 진짜 크게 봐도 하나가 나오고 여기 파란색 하나 보이시죠? 여기 보면 어깨, 머리, 어깨 나오고 작게 봐도 자 보면 어깨, 머리, 어깨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두 개나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조정 장세가 들어가면 조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깊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제 영상을 뭐 만든 지가 2018년 7월 달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는 뭐 돈에 관한 거랑 여러 가지 것들 뭐 예전에 이제 돈 욕심은 버린 지 되게 오래됐고 돈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찰리 브라운 너 말은 틀리다. 뭐 배부른 얘기 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돈 욕심은 사실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세상 이치가 모든 것들이 돈이든 유튜브 뭐 구독자든 저는 더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를 막 좋아한다. 그런다고 막 그 여자한테 끈질기게 막 자주자주 구애를 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막 악착같이 달려든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랑 비우면서 열심히 하는 거랑 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누군가를 유튜브 추천한 거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거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구독자를 빨리빨리 모아서 뭘 어떻게 하고 사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갑자기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해서 좀 약간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2016년 초반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럼 이걸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2년을 놀았어요. 2016년 초부터 2월 달부터 2018년 그때까지 제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길었었어요. 근데 게임을 해도 영화를 봐도 그게 한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행을 가도 사람이 멍해져요. 생각이 깊어지지 않고 크립토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매일매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일거리를 찾았던 게 저는 이제 유튜브였던 거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여러 구독자님들이 그래도 좀 좋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지금까지 많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욕심을 부리고 그랬었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안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예, 절대 안 하고 이제 뭐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사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헤드앤숄더 패턴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경고성 발언을 하는 차트힐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28,000달러까지 떨어질 거예요. 30,000달러까지 떨어질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하시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제 불안한 어떤 그 정서를 이제 막 지금 퍼지고 있는 거고, 딱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패턴 자체가.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아마 풀백된 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이죠. 지금 선에서 지지를 잘 해주냐, 지지를 어느 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삼각수렴 부분에서 이게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살짝 가준다면 그거는 진짜 알트한테 엄청 좋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진짜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하고 풀백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내리 꽂으면 예, 조금 우리가 좀 약간 걱정스러운 기간이 조금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의 하락장이죠. 사실 3년간의 하락장을 뚫고 점진적으로 사실 올라가는 추세예요. 왜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안 올라가고 다른 알트코인들 짜잘한 친구들만 움직이냐? 왜 도대체 이게 알트코인 장세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큰 관점에서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치계도 자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쪽으로 가면서 정치계가 혼란한 상황이 오는 지금 현재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예의주시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가상자산 시장도 보세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전되는 진짜 알트코인 장세를 위한 그쪽으로 이전되는 혼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요. 근데 사실 차트상 봤을 때 역헤드 숄더 패턴이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2021년 장세를 좀 예측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은 비트보다는 이더가 아닐까. 예,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코인 360에 나와 있는 도미넌스 차트부터 이제 보면은 도미넌스가 66.44예요. 네, 66.44. 그래서 35,000달러, 뭐 36,000달러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 미온적으로 떨어졌는데, 예.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떨어져 봐야 비트코인보단 덜 떨어지는 장세. 그리고 짜잘짜잘한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예,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는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올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6.44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달러 도미넌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나온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90.77로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은 1,1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원 밑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1,000원 밑에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1,050원에서 1,000원까지 하는 기간이 분명히 올 텐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지금 현재 있죠.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거대하게 1.7조부터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돈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시작을 하면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구간은 2022년 말까지 최소한 잡았을 때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버블의 극치가다라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포트에 있는 익명성 코인 중에 두 번째 주자, 제가 생각하는 G캐시가 첫 번째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제가 방송 녹음하기 전에 트레이딩으로 조금 이제 덜어내긴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꺼질 때도 빨리 제가 그랬잖아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되게 빨리 내려간다. 호라이젠도 그래서 15%나 20%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조금씩 트레이딩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진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머무는 물량이,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개인이 스테이킹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그런 이념이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는 그 이념이 대중들한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껐적껐적거리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줄어들면 얘같이 호라이즌 같이 올라갈 때는 빨리빨리 그렇게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마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저껜가 제가 이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무슨 뭐 토큰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NFT 관련해서 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마마무에서 허위 보도 게시 중지 요청과 더불어 시정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강력 대응을 고지해 놓은 바 다시 한번 당사와 일절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시겠지만 블로그나 매스미디어상에 이런 거에 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누가 뭐 무슨 뭐 NFT 뭘 발행을 한다, 토큰을 발행을 한다. 특히나 국내 프로젝트 중에. 근데 그거는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흥미도 갖지 마시고 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잃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봐요. 하루가 지나자마자 바로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랭킹 순위 25위권, 많이 가야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지 코인텔레그래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거꾸로 지금 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올라갈 만하니까 또 비트코인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안정적이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보면 나와요. 물론 안정적이지 않은 건 사실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트코인은 사실 기능적 측면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의 시조이며 조상인 건 맞아요. 시작인 것도 맞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상징성인 의미나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처음 생겨났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서 처음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정 수준의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그 나머지 공백은 알트코인들이 채워나갈 거다.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을 보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앞질릴 거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서 6년까지는 비트코인이 10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준가를 잡아놓고 비트코인 기준가를 잡아놓고 나머지는 펀더멘탈 강한 알트코인들이 그 공백을 지속적으로 메꾸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좀 혼선을 주는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바이든 취임 1일부터 업무 발표 그래서 논란의 트럼프 정책들 취소할 거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의 가상자산 마켓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위주로 쭉 갔다가 이더리움 위주의 알트코인 장세가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혼란한 장세가 오는 거고 미국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혼란한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도 아마 변동성이 극에 달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3일인 22일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긴급 구제금과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라는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달러 도미넌스를 얼마나 하락하게 만드는지 그거에 따라서 수렴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렴되는 기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에서 3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땐 아마 요 날짜하고 아마 겹쳐지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는 뚜렷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나오면서 진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 비트코인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옮겨지는 트렌드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커다란 장세 변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알트장에 혼란이 오고 있다. 순환매 장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뚜렷하게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라는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에이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원래서부터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는 S 점수를 줬었어요. S 등급을 줬었었고 유니스왑도 보시면은 S 점수예요. 지금 이게 가격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S고
제로엑스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되게 순위권에서 25위권 후반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로엑스부터 진리카부터 이런 친구들이 이제 A등급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다는 의미는 사실 이 친구들을 눈여겨봐둬서 나쁘지는 않은 거거든요. 지금 살짝살짝 이제 태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로엑스는 제가 작년 어느 시점부터 추천을 했는데 그때부터 좀 많이 까진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탈출을 못 하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딥바이 메타 중에는 제로엑스가 아마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조금 그러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알고랜드도 눈여겨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당장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홀딩하고 계신 분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XRP는 뭐 A 클래스에 지금 있죠. A 클래스에 있는데 뭐 진짜 제일 힘든 사람들이 XRP 100% 투자자, XRP 100% 투자하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진성 홀더들, 3년 동안 이제 진성 홀더들이 욕을 하면서 떠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소송의 결과가, 그리고 그 중간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시세가 진폭이 있겠지만 시세가 아마 먼저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뉴스가 뒤를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전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해요. 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점수를 줬을 때는 다 그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 점수를 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루나라는 코인 있거든요. 테라 루나. 신현성이랑 그분이 움직이는 거. 이것 같은 경우도 현물 경제하고 이제 엮여 있는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사실 장투용 코인, 알트코인 중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라이트코인 있죠. 라이트코인 안 간다 짜증난다라고 말씀하실 분 아마 되게 많으시겠지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 달인가 그때까지 B등급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A등급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 뭐 비케나 라이트코인 뭐 몇몇 개 이제 알트들 있잖아요.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안 간다 이제 짜증난다 이제 하실 분 많겠지만, 짜잘짜잘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어느 시점이 가면 다시 한번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짜잘짜잘한 알트코인은 알트코인인 거고, 내가 이제 시총 상위에 가지고 있는 코인은 코인인 거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 거고, 다 각자 이제 자기가 이제 올라갈 어떤 틈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장성 메타가 아직까지 구현은 안 됐어요. 저한테 이제 저장성 관련한 코인들이 뭐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시는데, 파일코인이 사실 바이낸스에서는 사토시 마켓에서 20% 정도 올랐었거든요. 국내 업비트에서 사토시 마켓 아직까지 이제 원화 마켓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근데 어쨌건 바이낸스에서는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파일코인 메타가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뭐 빗썸이나 이런 데도 이제 추후에 상장을 하긴 할 텐데, 뭐 시아코인도 있고 대표적인 게 스토지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어쨌건 그런 코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속적으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구독자님 중에 AGI에 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싱귤러니티 넷이라는 어떤 그런 건데 인공지능 관련한 코인 중에 유일한 코인이거든요. 근데 B등급을 받고 697점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시면은 조금 갖고 계셔 보세요. B등급 정도면은 버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A등급까지는 안전빵이긴 하지만, B등급 정도면 그래도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아무 코인이나 B등급을 주진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나서 제가 그래서 구독자님 중에 뭐 몇몇 분들이 질문을 적어 놓으시면 제가 다 읽어보면서 기억은 하거든요. 다 답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서 이번 영상은 큰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면에서 뭐 정치적인 거, 미국의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올 거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중심에서 이더리움 위주의 알트코인 장세가 이제 오기 전까지는 혼란한 장세가 올 거다. 그 어떤 그 공백기다 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항상 늘 구독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